이번 시간은 페이지 57페이지 보시면 요약집 조적조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적조. 조적조는 뭐 하나에서 두 문제 정도 나올 수 있는 파트입니다. 근데 최근의 흐름은 조적조가 20회, 21회 때는 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적공사의 전반적으로 문제를 다뤘습니다. 그러면 벽돌구조하고 블록구조 이 두 구조에서 지문을 따서 종합문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21회 때는 벽돌구조가 답이 될 거라고 했는데 올해는 잘하면 이제 올해는 블록구조가 아마 답을 유도시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 57페이지에서 먼저 벽돌구조에서 벽돌의 품질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벽돌은 소성이 잘 된 벽돌로 강도가 큰 벽돌이 좋은 벽돌의 조건이 됩니다. 그러면 강도라는 것은 압축 강도를 의미하고 있다는 점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흡수율은 적은 것이 좋은 겁니다. 흡수율이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벽돌의 품질 시험은 그래서 압축 강도 시험과 흡수율 시험 두 가지를 통해서 벽돌의 품질 시험을 물리적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4번에 조적조 벽체의 강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서 벽돌의 개체 강도엔 압축 강도가 영향을 줍니다. 벽돌의 인장 강도가 아니라 무슨 강도? 압축 강도라는 점을 꼭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쌓기 작업의 정도, 시공의 정밀도를 얼마 잘했느냐 못했느냐에 따라서 벽체의 강도가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접합 모르타르의 부착 강도, 접착 강도가 영향을 주고 벽돌 쌓기 방법이 영향을 줍니다. 그러면 영식 쌓기로 했느냐, 불식 쌓기로 했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따라 영향을 주는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모르타르가 바로 접착 재료 되겠죠. 그리고 이 부분이 사실 줄눈이 되겠죠. 그러면 먼저 1번에 벽돌 쌓을 때의 접착 재료로서 부착 강도, 접착 강도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모르타르. 그리고 처음 물을 넣고 비빈 후 2시간이 지난 모르타르, 1시간이 지난 그라우트는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모르타르의 사용 시간은 2시간이에요. 그라우트는 채워 넣어주는 것을 그라우트라 했죠. 그 다음에 2번에 모르타르 강도는 벽돌 강도 이상의 것을 사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3번 충전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굵은 골재. 자,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보통 보강 벽돌 같은 구멍을 충전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는 굵은 골재의 양환 입도물을 가진 것으로 하고 그 최대 지수는 충전한 벽돌 공동부의 최소 직경의 4분의 1 이하가 되어 주셔야 된다. 공동부. 그럼 이거는 자 보통 보강 벽돌 쌓기입니다. 자 이거는 중공 벽돌이라는 게 별도로 있습니다. 구멍 벽돌이 별도 있어요. 벽돌에 이제 보통 구멍은 10짜리가 있고요. 구멍이 하나 20짜리가 있고요. 40짜리 벽돌 이렇게 있습니다. 20. 구멍이 몇 개냐 이거에 따라서 10, 20, 40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구멍이 난 벽돌이 있어요. 중공 벽돌. 중공 벽돌 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채워 넣어줄 때 쓰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번 줄눈 너비는 가로 세로 몇 미리? 10mm를 표준으로 잡습니다. 10mm. 자, 이거는 뭐 언급이 되었고요. 그리고 내하 벽돌은 얼마다? 6mm가 표준입니다. 내하 벽돌은 6mm가 표준이고요. 그리고 세로 줄눈을 무슨 줄로? 막힌 줄로 합니다. 막힌 줄눈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중 분산, 응력 분산 목적으로 쓰는 것이 뭐다? 막힌 줄눈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넘겨서 자 치장 줄눈 개념. 자 보통 의장적 효과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무슨 줄눈? 치장 줄눈이에요. 그래서 이제 치장 줄눈의 경우는
자, 우리가 보통 이거죠. 자, 벽돌을, 붉은 벽돌을 이렇게 쌓았어요. 붉은 벽돌을 이렇게 쌓게 되면 크게 벽돌을 그렸습니다. 이 붉은 벽돌을 이 시멘트 모르타를 이용해서 쌓아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 모르타르 부분이 이렇게 보기 싫게 기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때 줄눈 파기를 합니다. 이렇게 파요. 그럼 이때 이거는 표준이 몇 미터? 10mm죠. 모르타르 부분은 10mm인데 그러면 줄눈 파기를 하고 모르타르가 굳기 전에 줄눈 파기를 하고 치장 줄눈을 이렇게 공사를 합니다. 별도로 공사를 하는데 이게 치장 줄눈이 되는 거예요. 파내고 세로 줄눈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이것이 치장 줄눈인데 이때 치장 줄눈의 깊이는 얼마로 한다? 6mm입니다. 요거 깊이, 여기 깊이에요. 이게 치장 줄눈 깊이입니다. 치장 줄눈 깊이, 깊이는 6mm가 되는 거예요. 치장 줄눈 깊이는 6mm이고 요거는 10mm. 10mm. 이게 치장 줄눈의 깊이입니다. 깊이. 깊이는 6mm로 하라. 3번. 치장 줄눈의 깊이는 6mm로 합니다.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종류는 생긴 모양에 따라서 빗줄눈, 평줄눈, 엇빗줄눈, 둥근줄눈, 내민줄눈 많았습니다. 종류는 많다. 그래서 이제 빗줄눈이 구조적이나 방섭상 가장 유리한 줄눈은 무슨 줄눈? 빗줄눈이고 시공상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평줄눈. 이게 평줄눈이에요. 평평하게 하면 무슨 줄눈? 평줄눈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게 평줄눈이고 이렇게 되면 둥근줄눈이고 이렇게 하면 뭐다? 오목줄눈이고 이거 벽돌하고 평평하면 이건 민줄눈이에요. 여기 이제 평줄눈이고 그러면 여기에서 볼록 나오면 볼록줄눈이고 생긴 형상에 따라서 종류가 나누어진다. 그리고 신축줄눈 나오죠. 자, 신축줄눈은 균열 방지 목적으로 균열 방지 목적으로 탄력성을 갖는 줄눈이 신축줄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명심하십시오. 모르타르가 아니다. 얘는 모르타르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탄력성을 가지는 재료로 쓴 거예요. 이것이 신축줄눈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신축줄눈은 명심을 해 두실 것이 어떤 변하는 곳에 설치해요. 어떤 변화는 접하는 부분에 설치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설치가 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하세요. 뭐뭇이 일정한 곳. 일정한 곳은 뭐뭇이 일정한 곳은 신축줄눈 설치 대상이 아니에요. 이것은 신축줄눈을 두지 않습니다. 여기는 두지 않습니다. 뭐뭐가 일정한 벽 두께가 일정하다든지 일정한 곳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벽의 중앙부는 대상이 아닌 거예요. 벽의 중앙부 이런 데는 신축줄눈을 주는 대상이 될 수가 없다. 그 점을 우리가 그래서 신축줄눈은 모르면 뭘 연상하자겠습니까? 관절. 신축줄눈은 항상 어디에서나 똑같습니다. 신축줄눈이 나오면 뭘 기억한다? 관절 부위를 기억을 하시면 돼요. 관절은 일반 뼈하고 어떻게 됩니까? 다르죠? 맞죠? 재료가 틀려요. 탄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연골이잖아요. 그래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벽돌 쌓기법에서 보시면 영식 쌓기. 영식 쌓기는 자 우리가 통줄눈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자 모서리 부분에 반절이나 뭘 썼다? 2호 토막을 사용해서 자 통줄눈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서 가장 튼튼한 쌓기법이 무슨 쌓기다? 영식 쌓기였습니다. 그리고 하란식 쌓기는 모서리 부분에 뭘 사용했다? 7호 토막. 7호 토막을 이용해서 통줄눈이 생기지 않도록 한 방식으로서 얘는 모서리가 튼튼한 방식이 무슨 쌓기? 하란식이네. 하란식 하면 모서리가
견고한 방식을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불식쌓기는 같은 켜에서 길이와 마구리가 번갈아 쌓다 보니까 얘는 부분적으로 뭐가 생긴다? 통줄론이 발생하는 방식이 불식쌓기가 됩니다. 불식. 그래서 불식은 통줄론이 발생한다. 이걸 기억을 해 두시고, 그런데 얘는 미관상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보통 외관상 아름다운 방식이 무엇이다? 불식쌓기가 됩니다. 그리고 미식쌓기 하면 또 올려줄 것이 뒷면은 영식쌓기를 하고 전면을 이 치장벽돌을 쌓는데 5켜 정도를 길이 쌓기. 그래서 5켜란 단어가 나오면 무슨 쌓기? 미식. 자, 모르시면 이걸 기억하면 돼요. 자, 미국이 원래 인디언들이 사는 동네인데 누가 갔어요? 영국 사람들이 갔잖아요. 맞죠? 영국 사람들이 갔어요. 그래서 영식이 나와야 돼요. 이상하다. 쌓기에서 영식이 나오면 안 되는데 영식이 나오면 이거는 뭐다? 미국입니다. 미국이 짬뽕이잖아요. 혼합 지금 민족국가 아닙니까? 맞아? 그래서 맨날 저기 민족 종족간 갈등이 많죠. 흑백 갈등이 많은데 그게 아닙니까? 그래서 미식은 오켜, 오해가 많고 막 싸웁니다. 오켜라는 단어가 나오면 미식, 영식 이런 단어가 나오면 우리가 미식쌓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농쌓기가 여기에서 유일하게 지문 2번 낸 거예요. 얘는 지문이 2번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영농쌓기는 자, 벽돌 벽면 같은데 보통 이거는 어디 쓴다 했습니까? 난간벽이나 이런 담장 같은 데 많이 써요. 난간벽이나 이런 담장 같은데, 담장 이런데 구멍을 내어서 싼 겁니다. 구멍. 그래서 장식적 효과를 위해서 구멍을 내어서 구멍 기억을 하시면 돼. 자, 영농은 구멍을 연상하십시오. 구멍. 구멍 나오마다 영농쌓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유일하게 지문 2줄 나왔습니다. 쌓기에서. 그리고 기초쌓기는 1번 기출이 됐습니다. 벽돌로 기초를 쌓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1번이 벽돌 출제를 했었습니다. 벽돌을. 그래서 소성이 잘 된 벽돌 찾는 걸 시험에 초창기 2회 때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2번에 그러면 벽돌로 기초를 쌓다 보면요. 벽돌은 흡수율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흡수율이 있으면 습기를 타고 올라와요. 그럼 벽면에 벽지에 곰팡이 다 핍니다. 그래서 방습층을 설치를 해줘야 되는 데가 기초쌓기입니다. 기초쌓기고 그 다음에 3번 출제됐습니다. 기초쌓기에서 맨 밑에 너비는 벽 두께의 2배 이상 되도록 해줘요. 다른 거 아니에요. 자, 이 개념이죠. 우리가 밑으로 갈수록 커져야 되겠죠. 힘을 분산하게 해서. 자, 위에서 벽돌벽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이 벽돌벽인데 그러면 기초 쌓기를 하게 되면요. 자, 이렇게 되면 밑에 부분이 넓어져야지 안정해지겠죠. 자, 밑에 부분이 좁으면 불안정하겠죠. 힘을 전달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벽돌을 이런 식으로 쌓았을 때 이게 벽돌로 기초를 쌓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두께보다 밑에 두께가 넓은 것이 좋을까 합니까? 이 개념이 이 부분이 최소한 이거의 몇 배? 2배 이상 되는 게 안정적이다 이게. 그래서 우리도 발목보다 발바닥이 넓어야지 안정적이죠. 그겁니다. 2배 이상. 근데 이걸 2배를 갖다가 1.5배 이렇게 해서 출제를 한번 한 겁니다. 18회 때 종합문제 내면서 그때 언급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4번에 기초판 두께는 기초판 나비의 3분의 1 정도 해주라. 다른 거 아니고요. 이겁니다. 이게 이제 기초판이 이렇게 있다. 콘크리트 기초판이 이렇게 있으면 자, 이 기초판이 이것이 있습니다. 기초판이 있을 때 기초판 너비 이거에 대해서 이 두께가 최소한 이거의 얼마? 3분의 1 정도 두께를 확보해 주라 이게. 그래서 이제 이것이 어느 정도 두께가 두꺼워야지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 때문에
위에는 힘이 내리잖아요. 하중이 내려오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밑에서 발력이 생기잖아요. 발력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 기초판이 위에서 누르고 밑에서 발력 생기면 전단력이 돼서 전단 파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일정한 두께를 확보해야지 거기에 대한 방지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개념상 간단히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줄기초 윗면은 청소하고 물추기를 하고 해주라 이겁니다. 그럼 모르타르의 수분을 갖다 어떻게 흡수하면 안 되죠. 그래서 미리 물추기를 해주고 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쌓기는 지문상 한번 냈었습니다. 그래서 한 켜씩 냈을 땐 보통 이 벽돌을 쌓을 때 벽돌 이거 하고 이 모르타르 기억하면 돼. 벽돌하고 모르타르 이게 한 켜랗게 쌓아 올라갈 때 한 켜씩 쌓을 때는 8분의 1비 여기 1비라 해서 길이가 1비인데 요거에 얼마? 8분의 1만 내밀어 주라 이 뜻입니다. 그리고 두 켜씩 내밀 때는 이렇게 두 켜씩 내밀 때는 어떻게 한다? 더 튼튼하니까 4분의 1비까지 해둘 수 있다. 그 내미는 건 조금씩 내미는 게 최대 한도가 마지막 2비까지 가능하다 이 뜻입니다. 그럼 요거에 몇 배? 2배 정도 내민 걸로 해주라. 조금씩 내민 것이 무한정 내밀 수는 없고 최대는 2비까지 내밀어라 이겁니다. 그리고 내쌓기 할 때 강도상 어떻게? 요렇게 해주라. 마구리 쌓기로. 마구리 쌓기로 해주라 이거. 마구리 쌓기로 해주라는 겁니다. 마구리. 이렇게 마구리로 내쌓아주자.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길이로 내쌓아주면 위험하니까. 이렇게 위험하죠. 적게 물려있잖아. 그럼 이렇게 마구리로 내주면 어떻게? 뒷벽체에 많이 물려있죠. 8분의 1비 내밀어 줬으니까 8분의 7이 뒤에 벽에 있잖아요. 맞죠? 근데 이렇게 길이 쌓기로 내밀어 주면요. 자,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 쌓기는 방섭이나 방음이나 단열 목적으로 우리가 하게 되는데 뒤에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공간 쌓기는 도면이나 공사 시방세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무슨 벽을? 바깥쪽 벽을 주벽체로 합니다. 주벽체. 이것을 이제 시험을 냈던 거예요. 마지막에. 총 3번 냈는데 목적 가지고 2번 냈고요. 이제 시방서 기준 가지고 1번 낸 거예요. 1번. 자, 그래서 자, 거기 보시면 시방서 기준을 조금 해놨습니다. 시방서 기준을 해놨고요. 그래서 공간은 보통 얼마로 한다? 50에서 70mm 정도로 해주고 바깥쪽인 필요에 따라 물 빠진 구멍을 직경 10mm 정도를 해놔서 습기를 방지하도록 해주자는 겁니다. 그런데 안 쌓기는 연결제를 사용하면 연결제를 사용해서 주벽체에 튼튼히 연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바깥쪽 벽이 주벽체라 했죠. 그래서 안 쌓기는 뭘로 했다? 0.5비로 했잖아요. 맞죠? 반장 쌓기로 했기 때문에 연결제를 사용해서 주벽체에 튼튼히 연결을 시켜주라 이겁니다. 그럼 우리가 아까 무슨 벽을 주벽체로 한다? 바깥쪽 벽을 주벽체로 했죠. 바깥쪽 벽이 주벽체고 여기가 바깥쪽이야. 그리고 공간도 가지고 안쪽은 무슨 쌓기? 반장 쌓기로 한 거야. 이 안쪽 벽은 반장 쌓기로 했기 때문에 얘가 따로 떨어져 있죠. 그럼 주벽체가 바깥쪽 벽이고 이 바깥쪽이 주벽체였잖아요. 바깥쪽 벽이죠. 안쪽이 반장 쌓기로 했기 때문에 얘가 그냥 놔두면 붕괴될 수 있으니까 연결제를 사용해서 주벽체에 연결을 해주자 이거예요. 연결제를 사용해서 주벽체 연결을 해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연결제의 종류가 밑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혹시나 이 인간들 치사하게 들어갈 걸 대비해서 좀 공부를 좀 합시다. 기본에서는 안 했는데 지금 요약 과정에서 한번 하고 있습니다. 없어요 이거. 시중책에는 없어. 시중책에는 없는 거라서 좀 합니다. 시중책 어디에도 없습니다. 제가
웬만한 데 강의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다 합니다. 책을. 그래서 왠가하면 난이도 조절하면요. 시중에 없는 거 가지고 냅니다. 그래서 저도 일부러 안 만들어냈습니다. 만들어 놓으면 또 여러분들 공부할 게 많아질까봐. 그래서 1번 벽돌을 걸쳐대고 하는 경우이죠. 그래서 끝에는 2호 토막 또는 7호 토막을 사용하면 돼요. 그러면 벽돌을 이렇게 걸쳐댔다는 것은 이 벽돌을 이렇게 걸쳐댔다는 거예요. 이렇게 벽돌을 이렇게 겹쳐댔으니까 나중에 이 부분에 그럼 이게 전체 길이를 이렇게 걸쳐댔으니까 여기 이제 7호 토막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죠? 이 공간을 어느 정도 뒀으니까 5cm 뒀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 반장이니까 여기 이렇게 걸쳐대니까 여기 7호 토막 들어가면 맞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2호 토막 또는 7호 토막을 사용을 합니다. 걸쳐대고 끝에는 그래서 벽돌을 걸쳐대는 경우도 있다 이겁니다. 봐두시고 그 다음에 앞에 샵 표시가 뭐라 했습니까? 철선이라 했죠. 남바 8번 철선을 우리가 구부려서 사용해도 되겠고 그 다음에 남바 8 철선을 갖다 뭐다 가스를 쉽게 이거는 뭡니까? 용접철망이네. 3번은 뭐다? 용접철망. 와이어 메쉬. 용접철망, 와이어 메쉬. 메쉬 개념이 되죠. 와이어 메쉬. 그래서 되겠고 그 다음에 직경 8에서 9mm 철근을 꺽쇠형으로 구부려서 사용할 수도 있다. 꺽쇠가 뭡니까? 꺾은 새잖아. 맞아? 꺽쇠. 그래서 구부려서 사용해도 된다. 꺽쇠형으로. 그 다음에 5번에 두께 2mm 또는 너비 12mm 이상의 띠새. 띠새는 여러분들 띠로 된 새. 그래서 여러분들 저기 띠새 옛날에 의자 기억하십니까? 의자? 예, 목재 의자. 목재 의자를 옛날에 이래 보면 이 조립했잖아요. 이 조립하다 보니까 막 맞춤했잖아요. 이렇게 맞춤 들어가니까 여기 쇠 같은 이런 거 대어놨잖아요. 이렇게 기억나시죠? 옆에 쇠 붙여놓은 거 그런 걸 띠새라 이렇게 띠 형태로 된 쇠 고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띠새. 자, 띠새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직경 6mm나 210mm 둥근 꺽쇠, 꺾은 새입니다. 또는 각형 꺽쇠를 사용해도 된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 그러면 쉽게 이겁니다. 철물이나 철선이나 뭘 썼습니까? 벽돌 가지고 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이걸 꼭 지름 이런 거는 외우지 마시고 그래서 자 1번에 뭐 가지고도 걸쳐댈 수 있다? 벽돌. 벽돌로 이렇게 걸쳐댈 수도 있다는 거다. 기억하시죠? 벽돌을 뜰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철선 종류 있죠? 철선이나 있죠? 용접철망 같은 것을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띠새나 꺽쇠 같은 거 쓸 수 있다.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그거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외우지는 마시고. 그래서 공간 쌓기 했을 때 연결제를 벽돌도 할 수 있고 철선을 사용할 수 있고 용접철망을 사용할 수도 있고 꺽쇠나 띠새 같은 거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하나만 쓰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여러 가지를 사용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4번째 거 연결제의 배치 및 거리강의 최대 수직거리가 400을 초과해서는 안 되고요. 수평거리가 900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위아래 서로마다 엇갈리게 엇갈리게 배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배치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간 쌓기를 할 때는 모르다 공간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구조 설계 기준은 틀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연결철물을 교대로 배치해야 돼. 이때는 수직 수평거리가 수직이 얼마? 600이고 우리 수평이 900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시방서상은 수직이 얼마? 400이에요. 그래서 시방서 기준은 400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시방서로 내야 돼. 표준 시방서 기준 이렇게 낼 수밖에 없어요. 내면 주의하십시오. 구조 설계 기준하고 구조 기준하고 뭐가 다르다? 시방서 기준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방서에서는 수직거리가 얼마다? 400이고 그 다음에 구조 기준상은 얼마다? 600입니다. 그래서 상호
차이가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두십시오. 그리고 아치쌓기. 아치쌓기는 힘을 전달할 때 어떻게 전달하는 개념이다? 압축력으로 전달하죠. 그래서 압축력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아치는 힘의 전달이 압축력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한 구조가 아치쌓기죠. 그래서 아치쌓기는 인장력을 무슨力으로? 압축력으로 바꾸어주는 구조가 아치 구조였습니다. 그걸 꼭 명심하시고, 그래서 아치 하부에는 인장력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2번 체크하시고, 아치 쌓기는 그 축선에 따라 미리 벽돌 나누기를 하고 아치 어깨로부터 좌우 대칭형으로 균등히 쌓아줘야 돼요. 아니면 붕괴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깨로부터 좌우 대칭형으로, 비대칭형 되면 안 돼요. 좌우 대칭형으로 균등히 쌓아주는 것을 기본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61페이지 창대 쌓기. 자, 창대 쌓기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자, 창대 벽돌은 도면이나 공사 시방새에 정한 바가 없으면 15도 정도 경사로 뭐다? 옆세워 체크하죠. 옆세워 쌓기 하는 게 창대 쌓기는. 자, 이것이 무슨 쌓기라 했어요? 자, 이것이 길이 쌓기, 이게 마구리 쌓기, 이것이 세워 쌓기, 이것이 옆세워 쌓기입니다. 옆세워 쌓는데 15도 경사지게 옆세워 쌓기 한 겁니다. 옆세워 쌓기. 그 다음에 7번에 개구부 쌓기 보시면, 자, 개구부 쌓기는, 자, 개구부는 지금까지 시험은 인방 가지고만 시험을 출제했습니다. 인방 가지고 2번 기출을 했어요. 인방의 정의 개념을 냈고요. 그 다음에 거기 1번 개념 가지고 출제를 했습니다. 1번 가지고 현재 출제했고요. 그래서 인방은 사실 이게 인방이었죠. 개구부 상부를 보강하는 부재를 설치하는 거야. 이렇게 있을 때, 개구부가 있을 때, 그럼 보강하기 위해서 상부를 가로지르는 부재를 보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인방인데, 이게 인방입니다. 그럼 인방은 상부의 하중을 좌우벽으로 균등히 분산할 수 있어야 되죠. 그렇기 위해서는 좌우벽의 시방서 기준상은 최소 얼마 이상? 20cm 이상 물려라 이겁니다. 200mm. 200mm 이상 좌우벽에 물려주라 이겁니다. 시방서 기준상 200mm 이상 물려주라는 겁니다. 이때, 자, 철근 콘크리트로 해야 되는 기준은 이 폭이 얼마 이상이 되면 철근 콘크리트 1.8m 1.8m를 넘는 1.8m를 넘는 초과하는 경우에 자, 인방보는 뭘로 한다? 철근 콘크리트로 하라 이게. 얘는 철근 콘크리트로 해야 되는 기준은 1.8m 초과 넘을 때 하라는 겁니다. 이때 인방보의 철근은 어디에다 배건해야 된다? 하부 쪽에. 여기에 철근을 배건을 하라는 겁니다. 철근 배건은 하부 쪽에 하라 이게. 철근 배건, 인방보의 하부 쪽에 철근을 배건해 주시고, 이때 좌우가 벽돌벽이잖아요. 벽돌벽이기 때문에 이 지지는 고정 지지가 아닌 무슨 지지? 단순 지지로 설계가 된다 이겁니다. 그 측면을 봐두시고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자, 별표 해놨죠? 창문틀은 도면이나 공사 시방새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원칙적으로 먼저 세우기, 조적조는 먼저 세우기. 창문틀을 먼저 세우고 나서 벽돌벽을 쌓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62페이지 보시면, 자, 벽돌벽체 부분 보도록 합니다. 벽돌벽체. 자, 그런데 주의할 겁니다. 조적조는 이걸 한 부분을 지금 내는 건 거의 없어요. 잘 없고, 어떻게 된다? 종합적으로.
여기서 한 줄, 저기서 한 줄 이렇게 뽑습니다. 앞전 시험도 그랬고 못 넘을 강을 건너가고 종합 문제를 많이 냅니다. 그래서 여기 62페이지 보시면 벽돌벽체. 자, 내력벽. 자, 내력벽이라는 것은 하중을 분담할 수 있는 벽을 무슨 벽? 내력벽이라 했겠죠. 그래서 1번에 조적조 건물 중 2층 건물에서 2층 내력벽 높이는 4m를 넘을 수가 없다. 자, 그리고 내력벽 길이는 몇 m를 넘을 수 없다? 10m로 10m 이하로 하라는 거죠. 그리고 내륙을 둘러싸인 바닥 면적 제한이 있다. 80제곱미터. 그래서 2번하고 3번은 시험 지문에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4번 토합을 받는 부분의 내력벽은 조적조로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단 경미한 경우 있죠. 토합을 받는 부분이 얼마 이하? 2.5m 이하일 때는 벽돌조로 할 수는 있다는 점 기억하십시오. 벽돌조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자, 근데 4번 단서 조건 토합을 받는 부 1.2m 이상일 때는 그 내력벽 두께가 위층 내력벽보다 두껍게 하라 이게 10cm 가산해서 두께를 두껍게 해주자 이겁니다. 그리고 내력벽 두께의 최소는 얼마? 15cm 이상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조적재가 벽돌인 경우 벽 높이 20분 이상이면 돼요. 근데 블록일 때는 얼마 대주면 된다? 16분의 블록일 때는 16분의 1 이상 대주시면 되겠고 벽돌일 때는 20분 이상 벽 두께를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칸막이벽, 경계벽에 대해서 해놨습니다. 두께는 얼마 이상? 9cm 이상으로 하면 돼. 90mm 이상. 그런데 칸막이벽이 직상층에 바로 조적적 칸막이나 중요 구조물을 설치할 때는 그때는 19cm 이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미만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3번 조적 구조인 내력벽 두께에 대해서 해놨죠. 내력벽 두께의 결정 요인은 건축물의 높이가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벽의 길이가 영향을 주고 벽의 높이도 영향을 줍니다. 층별 영향을 주고 내력벽으로 둘러싸인 바닥 면적 있죠. 이 5가지 요인이 법령상 내력벽 두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에요. 명심하 얘는 아직 출제가 안 됐어요.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몰라. 법을 해석하면 이걸 내야 되는데 법령을 해석을 못하는 거 아직 안 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내야 되는 파트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내력벽이 중요하니까. 그리고 자, 그 다음에 2번에 조적식 구조인 내력벽을 이중벽으로 하는 경우 있죠. 이중벽으로 했을 때 이때 당해 이중벽 중 하나의 내력벽에 대해서 내력벽을 적용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이겁니다. 벽을 이중으로 이렇게 공사를 했다는 거야. 벽을 이중으로. 벽을 이중으로 하면 이걸 두 개 다 내력벽으로 인정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중에 두께가 두꺼운 하나만 뭐다? 내력벽으로 간주하겠다 이게. 이런 경우 이걸 둘 다 합계를 내력벽으로 안 봐주겠다 이겁니다. 하나만 내력벽으로 적용하겠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다만 건축물이 뭐다? 최상층에 위치하고 높이가 몇 메다? 3m를 넘지 아니한 이중 내력벽 중에 그 상호간 가로 세로로 얼마? 400mm 이내 간격을 보강한 경우 있죠. 이때는 합계를 내력벽 두께로 인정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조건이 몇 가지가 동시에 충족해야 돼요? 3가지 조건. 그래서 이제 벽의 위치 조건입니다. 위치가 어디 있어야 돼? 최상층이에요. 최상층에 위치해야 돼. 최상층 벽이어야 돼요. 최상층 벽이면서 벽 높이가 얼마 돼야 된다? 3m 이하가 돼야 돼요. 벽 높이가 3m 이하가 돼야 되고 연결을 얼마 이내로 해야 된다? 연결을 400입니다. 400mm 이하로 해야 돼요. 40cm 이하로 해야 돼. 이 경우 이걸 모두 충족해야 돼. 하나따나 충족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모두 충족했을 텐데 모두 충족을 하면 3가지 요건 중에
하나 따나 충족을 안 하면 하나만 내력벽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합계로 보지 않고. 그러면 이때 모두 충족하면 두 벽의 합계를 뭐로 본다? 내력벽 두께로 봐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합계를 모두 충족했을 때는 합계를 내력벽 두께로 보겠다는 거예요. 내력벽 두께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합계를. 그러면 명심해 두십시오. 세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돼. 모두 만족했을 때만 인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63페이지 벽돌 쌓기 일반적 주의사항이 나옵니다. 이거는 꼭 공부하셔야 돼. 이거는 계속 한두 줄씩 빼가 시험에 언급을 합니다. 앞전에 답이 됐지만 그래서 가로 세로 줄눈 너비는 도면이나 공사의 지방에 정한 바가 없으면 몇 미리? 10mm 표준입니다. 그리고 세로 줄눈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럼 막힌 줄눈을 하라 이거죠. 그리고 벽돌 쌓기법은 도면이나 공사 시방세에 정한 바가 없으면 영식이나 하란식 쌓기래요. 그럼 여기는 불식이나 미식이 나오면 안 돼요. 불식 쌓기나 미식 쌓기가 나오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가로줄눈은 바탕모로 일정한 두께 평평히 바르고 벽돌 내리 누른 데 하면 이거는 낼 거 없고 그 다음에 4번 세로줄눈은 모르타르는 벽돌마다 마구리면에 체크 마구리면에 충분히 발라서 써야 돼요. 그래서 자 이거는 사춤해 주는 게 아니라 채워주는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충분히 발라서 쌓는다는 점을 꼭 명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5번에 벽돌 가운데 균등이 동일한 높이로 쌓아 올라가면 됩니다. 그리고 6번이 제일 많이 낸 거예요. 자주 내는 거예요. 일일 쌓기 높이는 1.2m가 표준이고 최대가 얼마다? 1.5m를 기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전 1.8m로 장난쳐서 낸 거예요. 그 다음에 7번 공부 잘 해놓으시고 연속되는 벽면 일부를 트이게 나중 쌓기 되면 그 부분은 무슨 쌓기? 청단 들여 쌓기만 돼요. 여기서는 켜글름 들여 쌓기가 안 됩니다. 무슨 쌓기? 청단 들여 쌓기. 이거만 돼 이거. 이렇게 단을 들여서 쌓는다. 이렇게 들여서 쌓는 거. 이걸 청단 계단처럼 청단 단을 들여서 쌓는다. 그래서 청단 들여 쌓기입니다. 그리고 8번에 직각으로 오는 병체의 한 편을 나중 쌓기로 하고 연속되는 벽면 일부를 트이게 나중 쌓기 부분을 무슨 쌓기로 하느냐 이거 개별 문제로 낼 수도 있겠다. 그러면 우리가 쌓기 앞에서 많이 배웠잖아요. 쌓기를 앞에서 많이 배웠잖아. 영농 쌓기도 배우고 이런 거 막 넣어가지고 낼 수도 있겠다. 정단 들여 쌓기. 그리고 직각으로 온 벽면 한 편을 나중 쌓을 때도 청단 들여쌓기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뭘 할 수 있다? 켜글름 들여쌓기는 이음 보강철물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켜글름 들여쌓기는 이게 켜글름 들여쌓기겠죠? 한 켜씩 걸러서 들여서 쌓는 거. 자 이렇게 쌓아갈 때 한 켜씩 걸러서 안쪽으로 들여서 쌓았다. 이게 무슨 쌓기다? 켜글름 들여쌓기고 한 켜씩 걸러서 들여쌓았다. 그리고 9번은 벽돌벽이 블록 직각으로 만날 때는 연결체를 만들어 블록 몇 단? 3단. 3단을 5단으로 수정해서 냈는데요. 다시 내오면 벽돌 블록을 바꿀 거예요. 블록을 벽돌로 바꿀 수도 있다. 3단은 그대로 가고 주의하십시오. 블록 3단이다. 벽돌 3단이 아니라. 자, 그리고 벽돌이 콘크리트 기둥이나 슬랩하고 만날 때는 그것에 모르타르 충전해 주면 되고 붉은 벽돌은 벽돌 쌓기 하루 전에 미리 물을 죽여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뒤에 체크 콘크리트 벽돌은 쌓기 직전에 물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하 벽돌은 물 죽임 한다 해서 안 한다 해서 안 하고요. 내하 벽돌은 이거는 물축임 자체를 안 해요. 내하 벽돌은 물축임 자체를 아예 안 하고
내야 벽돌은 물추김을 할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벽돌벽의 균열 방지 대책은 그냥 읽어두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그냥 읽어두세요. 그래서 6번, 7번, 8번 쪽 읽어두세요. 자, 백화는 사실 발생 원인은 벽돌 벽면에 뭐가 침투함으로써 빗물이 침투함으로써 생기죠. 벽돌 벽면이 침투함으로 생깁니다. 그리고 재료 불량이나 시공 불량으로 빗물이 침투할 수 있고 습도가 높을 때 잘 생깁니다. 그리고 기온이 낮을 때 잘 생기고 물시멘트비가 크면 벽돌 발생이 잘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벽돌의 보급 및 청소 공사는 볼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5페이지 블록 구조 보도록 합니다. 블록 구조. 그래서 올해는 블록 구조를 좀 정확히 공부를 해 놓으세요. 블록 구조를 좀 정확히 공부하십시오. 올해는 제가 작년에는 종합 문제가 나오면 벽돌 구조가 아마 답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20회, 21회 때는. 근데 올해는 블록 구조에서 아마 답을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여러분들 앞전 같은 경우는 자 나는 막 공부가 하기 싫다 그럼 블록 구조 공부 안 해도 된다는 거였어요. 근데 올해는 블록 구조를 공부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형 블록은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BI형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 구조의 종류는 조적식 블록조. 자, 블록을 단순히 모르타로 조적한 게 조적식 블록조가 됩니다. 조적식 블록조. 그럼 여기는 벽이 뭐다? 내력벽이 돼야 돼요. 블록벽이 내력벽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자 블록 장막벽은 뼈대가 있는 건물에 철근 콘크리트조나 철골조와 같은 등의 구조체에다가 블록을 그냥 쌓은 벽이 블록 장막벽이에요. 그래서 이 블록 장막벽은 무슨 벽이 된다? 비내력벽이 된다. 자 그럼 쉽게 겁니다. 이 건물같이 골조가 있는 건물에다가 블록으로 벽을 쌓았습니다. 그건 뭐다? 비내력, 장막벽 이런 것들이. 비내력벽입니다. 비내력벽. 그래서 기억하실 거. 자, 그러면 현재 뼈대가 있는 건물에다가 조적벽을 쌓은 벽돌이든 블록이든 쌓으면 이것은 뭐다? 비내력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강블록조는 블록의 공동부에 철근을 넣어놓고 콘크리트를 채워 넣어준 게 뭐다? 보강블록조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무슨 벽? 내력벽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거푸집 블록조는 주의할 것이 이겁니다. 거푸집 블록조는 자 얘는 저거 됩니다. 일반 블록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얘는 뭐 가지고 일반 블록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얘는 기역자나 이런 디귿자 형태 이런 거 일반 블록하고 틀려요. 구멍난 그게 이런 블록이에요. 이렇게 된 블록. 이런 블록 디귿자 블록 얘를 두 개 딱 되면 그 부집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돼 가지고 그러면 안에다가 철근 배근한 거 있죠? 여기 철근 세워 가지고 이렇게 철근 이렇게 넣었다 가정합시다. 넣어가지고 이 철근 둘러가지고 기둥을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콘크리트 탓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거푸집 블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일반 블록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블록 생긴 이 BI형 상공 이 블록 아니고요. 이렇게 이런 블록 가지고 그 부집을 어떻게 해? 이거는 이거 가지고 그 부집하는 게 아니고 특수 블록이에요. 이 블록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이 블록 아니고 자 기본형 블록은 치수는 이렇게 됩니다. 블록 치수는 기본적으로 이게 얼마가 되는가 하면 이게 390이고요. 이건 정해져 있어. 390 이거 190mm고
근데 이건 다 틀려요, 이거는. 너비는. 100짜리 있고, 150짜리 있고, 190짜리 있고, 210짜리 있고, 4가지 종류입니다. 기본형 블록이. 다 틀리고, 그럼 이제 이거는 틀리니까, 보통 이거는 이제 390이나 190짜리고,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2mm 정도 되면 돼. 그래서, 기본이 이제 블록이 있는데, 그럼 이런 블록으로 그 부집을 하는 게 아니라, 기역자나 디귿자 같은 블록으로 하는 거예요. 그 부집 블록조는. 근데 그 부집 블록조는 우리나라 성격이 안 맞아요. 하루에 공사를 많이 못합니다. 왜 공사를 많이 못하는가 하면, 자, 이걸로 해니까요, 처갑을 얘가 받아야 되잖아. 맞지? 그러면, 많이 갖다 보면요, 처갑 때문에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성격상 잘 안 합니다. 그리고, 자, 3번 블록 쌓기 나옵니다. 자, 이 3번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이 부분을 정확히 공부 학습을 해 놓으시면 돼. 3번 부분. 3번, 여기서 낼 수밖에 없어요. 자꾸 지문도 여기서 쓰고요. 그래서 이제 블록 쌓기 준비에서는 주의하실 것이, 자, 거기에 줄기초나 연결부, 바닥판, 여기는 자, 정리 청소하고 물추김 해주면 돼요. 얘는 물추김 하고요. 그런데, 자, 2번에 블록은 깨끗한 건조 상태로, 물추김, 습연 상태로 저장하면 안 된 무슨 상태? 건조 상태 저장이에요. 그리고 3번에 블록의 물추김은 모르타르마다 접착면만 적당히 물로 축여야 됩니다. 적당히 물추김 한다 체크하시고, 전체 물추김 하면 안 돼요. 자, 자, 블록은 공동부가 있어요. 공동부가 있기 때문에 살두개가 차이가 있어요. 전체 물추김 하면 수축 균열이 생깁니다. 그래서 전체 물추김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갑니다. 그 점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5번, 최초의 물을 가해 비빈 후 모르타르는 2시간이고 그라우트는 1시간 초과한 것은 다시 비벼 쓸 수가 없습니다. 비벼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초과하면 다시 비벼 쓸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쌓기에서 1번에 보시면 단순 조적 블록에 세로 줄루는 뭐 하라? 막힌 줄루는 하고요. 근데 뭐만 저걸로 한다? 보강 블록조. 보강 블록조일 때는 통줄눈을 시공하네. 세로 줄눈을 통줄눈으로 시공을 하고요. 통줄눈 시공하고요. 보강 블록조일 때는 통줄눈 시공한다. 그리고 모서리에서부터 차례로 쌓아갑니다. 모서리부터. 중앙부부터 쌓아가는 게 아니고 어디부터? 모서리부터. 모서리부터 쌓아갑니다. 그리고 살 두께가 뭐다? 큰 편이 위로 가야 돼, 위로. 앞전에 이제 요거 지문 썼어요. 답은 안 만들어서, 답 만듭니다, 나중에. 위로입니다. 위로. 두꺼운 큰 편이 어떻게? 위로 가야 돼요. 그리고 4번. 하루 쌓기 높이는 1.2m가 1.5m가 표준이에요. 그럼 최대는 안 정하고 있어요. 표준만 1.5m예요. 표준. 그럼 아까 벽돌은 표준이 1.2지만 블록은 표준이 얼마? 1.5가 됩니다. 그리고 주의할 거 ALC 블록이 주어지면 달라진다. ALC 블록. ALC 블록은 가볍기 때문에 AC 블록은 표준이 1.8이에요. 1.8이고 최대가 2.4가 돼요. ALC 블록은 가볍기 때문에 최대가 2.4, 표준이 1.8이고요. 그러면 블록이 조건이 안 주어지면 표준은 얼마? 1.5가 표준입니다. 그 다음에 5번에 특별한 지정이 없으면 줄눈은 10mm가 기준이 되고, 이때 치장 줄눈 할 때는 줄눈이 완전히 굳기 전에 줄눈 파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6번에 모르타르 그라우트의 사추 높이는 상켜 체크하시고, 이거는 출제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작업 종료 시 세로 줄의 공동부는 자 모르타르 그라우드의 타설 블록 상단에서 약 50mm마다 아래 채까지 50mm 아래에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그림으로 나타내드렸죠. 자 이겁니다. 이제 채웠을 때 블록이 이렇게 있을 때 살두께가 큰 편을 위로 가게 두꺼운 편을 위로 가게 쌓는다겠죠. 그러면 여기 철근이 이렇게 보강돼 있으면 우리 하루 작업을 종료하자 이게 종료할 때는 이때는 블록 위에서 몇 미리 50mm 아래 요까지만 채워주라 이게 요까지. 그러면 다음에 여기서 채워 나가니까 여기 시공이염이 생기죠. 시공이염을 블록 속에 두기 있습니다. 시공이염을. 그래서 그 점 명시해서 블록 상단에서 마무리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그 점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보강건은 모르타르 그라우드 사춤하기 전에 배건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뒤에 체크 피복 두께는 몇 미리? 20mm가 되어주시면 된다. 그리고 병량은 개념만 좀 기억하십시오. 내력배끼리 총합계를 바닥 면적으로 나눈 것이 병량이다. 그러면 병량이 많다는 것은 개구부가 적어진다는 거고, 맞죠? 개구가 많아지면 개구 많아지면 벽이 양이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테두리보 월가다 와량은 3번 냈기 때문에 거의 다 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역할에서 1번 체크 분산된 벽체 일체 하중을 균등히 분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넘겨서 68페이지 보강블록공사. 자, 보강블록공사에서 보시면 자, 보강블록공사는 항상 기억하십시오. 세로 줄눈을 뭘로 공사한다? 통줄눈으로 시공한다. 항상 기억하세요. 보강블록조는 통줄눈으로 시공합니다. 그러면 벽의 세로건이 메인바 주철건이에요. 벽의 세로건이 주철건이 돼요. 주철건입니다. 그래서 세로건은 원칙적으로 기초, 테두리보 이층태 잊지 않고 배건하는 거예요. 이으면 안 돼요. 주철건은 이음하지 말아라 이게. 1번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이때 피복 두께는 다 얼마로 간다? 20mm로 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착 길이가 나오면 무조건 몇 배? 철근 D가 철근 직경입니다. 지름 40배 이상으로 해줘야 돼. 철근 직경에 몇 배로 간다? 40배 이상으로 간다는 점을 꼭 명심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로건도 같이 갑니다. 그리고 3번 꼭 체크해보세요. 블록 쌓기. 3번의 블록 쌓기에서 콘크리트 블록은 물추김하지 않습니다. 자, 보강 블록조에서 콘크리트 블록은 물추김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리고 보강 블록조하고 라멘 구조가 접하는 부분은 보강 블록조를 먼저 쌓고 라멘 구조를 나중에 시공합니다. 그럼 올해 흐름이 이거예요. 자, 왜 블록 구조에서 답이 되느냐? 왜 답을 만드느냐? 이야기해 줄게요. 올해는 조적공사를 문제를 옳지 않은 문제를 내는 게 아니고요. 옳은 문제를 낼 거예요. 옳은 것은 이렇게 낼 겁니다. 올해 시험은 조적공사가 안 봐도 비드예요. 종합문제 내면요. 옳지 않은 문제를 내는 게 아니고 옳은 것을 낼 겁니다. 그래서 벽돌 구조를 다 틀리게 아마 갈 거고 블록 구조에서 아마 옳은 문제가 답이 될 것 같아요. 그거 공부 잘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인방블록 있죠? 인방블록은 2번 체크하시고 인방블록은 창문틀 좌우 옆벽에 200mm 이상 물려주시면 돼요. 그런데 도면이나 공사 시방세 정한 바가 없어 얼마? 400mm 정도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거기 3번에 69배 상단에 그라우트를 부어놓을 때 인방블록 앞면만 적당히 물추김하면 돼. 인방블록은 U자형 블록에 저런 블록도 아니고
인방블록은 이렇게 U자형으로 생긴 블록이에요. 이렇게 생긴 블록이 인방블록이에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인방블록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여기 철근 넣고요. 콘크리트 그라우트 채워주는 거예요. 인방블록은 U자형 블록이기 때문에 자 전체 물축일 필요가 없다. 여기만 물축이 말아요. 요 안에면 요 앞면 요 그라우트 채워 넣어야 되니까 여기만 물축이 맞아. 이게 물축인 개념이 요 앞면만 적당히 물축임 하라 이겁니다. 그 개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돌구조는 뭐 그 대리석에 대해서 정확히 공부하십시오. 대리석. 그래서 대리석으로서 2번에 자, 산하고 하열에 둘 다 취약합니다. 그리고 3번 체크하고 2번, 3번이 키포인트였습니다. 지금까지. 내 마모성 내 외장용으로 좋지 않다. 이거 가지고 시험을 다 낸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리고 4번에 모래는 무슨 모래? 강모래입니다. 강모래 사용. 회사 바닷모래 사용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저거 7번 체크 설치 완료 후 적시입니다. 적시 깨끗한 물걸레나 마른 걸레를 사용해서 부착된 이물질을 청소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산유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8번에 오염 방지를 하기 위해서 보양제를 써주라 이겁니다. 그럼 공사하고 나서 다른 게 막 묻을 수 있잖아요. 벽면에. 맞죠? 공사하면 공사 대리석 비싼 돌 대리석 붙여놨는데 여기에 다른 거 묻고 이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래서 보양제로 종이로 해주라 이게요. 종이로 감싸주라 이겁니다. 그래서 질긴 백지나 모조지 하드보이 두께 1.5mm 이상 되는 두꺼운 종이로 보양을 해줘서 나중에 오염 방지를 해주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돌가공 순서 혹시나 기억하세요? 돌가공 순서. 그래서 그 밑에 걸로 외우셔도 돼. 매다듬. 이걸 혹두기라고도 합니다. 매다듬을 혹두기라고 돼요. 혹두기. 매다듬을 혹두기라고도. 매정, 도잔물. 순서 혹시나 한번 봐두세요.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잠시 휴식하고 71페이지 지붕공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